자, 이번 시간에는 평면과 입체, 공간의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정의 이유는 종이나 필름지 등 여러가지 평면 재료를 입체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서 평면과 입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한 장의 종이로 입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종이 하나로 입체물을 표현할 때는 뭐 어떻게 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찢고 말아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둥글게 말아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평면과 입체의 탐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술은 회화와 같이 평면의 입체적인 공간감을 표현하는 2차원의 미술과 조소처럼 부피와 양감을 지닌 입체물로 나타내는 3차원의 미술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 도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판에 폰타냐의 공간 개념 기다림 61T 59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평면 캔버스를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찢어 3차원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회화의 전통적인 평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 개념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폰타나는 캔버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넣은 커팅 작품을 통해 회화와 조각의 극한으로서의 공간을 개념으로 창조하였으며, 활동 후반기에는 그림자에 관심을 갖고 도려낸 실루엣의 그림과 같은 연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 옆에 김예슬 학생 작품에 무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색 계열의 종이들을 형태에 맞게 자르고 붙여 표현함으로써 평면 위에 입체의 새로운 공간을 나타내었습니다. 인물이 돋보일 수 있도록 짙은 녹색부터 점차 옅은 색조로 종이를 겹쳐 붙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자, 다음 평면, 공간을 표현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의 표현에서는 회화의 2차원의 평면의 시각적, 공간적, 조연적인 방법으로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입니다. 회화에서는 3차원의 현실 세계를 평면 위에 실제감 있게 재현하기 위하여 사물들 간의 명암 처리, 색상 및 크기 등의 변화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환영의 공간을 완성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박은지 학생 작품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자, 바다는 점의 크기의 차이와 배열을 통해 공간감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점은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공간에서 위치값을 가집니다. 또한 점은 평면적이며 장식적인 조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세실 작가의 드로잉 작품이 있죠. 이 드로잉 작품은 섬세한 묘사력을 지닌 아그네스 세실의 작품입니다. 물감을 흘려서 표현하는 드립 페인팅 기법을 이용하였고 촉촉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인물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옆에 박지수 학생 작품의 무제 작품은 선의 반복적인 사용과 장식적인 배열을 통해 리듬감과 평면적인 공간미를 개성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선은 평면에서 사물의 윤곽선이 되고 선이 모여 형태를 이루면서 공간과 덩어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마티스의 재즈 어항에서 수영하는 여자를 보겠습니다. 자, 마티스는 일단 마티스 작가를 소개를 하자면, 마티스는 회화, 조각, 종이 오리기를 포함한 그래픽 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마티스가 창시한 야수파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으로 원색적이고 자유로운 색채 표현과 강렬한 형태의 작품을 추구하였으며 원색의 대담한 병렬을 강조하여 강렬한 개성적 표현을 시도하였습니다. 마티스는 보색 관계를 교묘히 살린 청결한 색, 면 효과 속에 색의 순도를 높여 확고한 자신의 예술을 구축함으로써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의 위대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자, 재즈 어항에서 수영하는 여자는 마티스의 유명한 종이 오리기 작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티스가 직접 제작한 색종이를 오리고 붙여 만든 작품으로 색종이의 단순한 형태와 원색의 배치를 통해 매우 강렬하고 경쾌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하얀과 검정 그리고 빨강의 강렬한 색과 단순한 형태로 작가만의 개성적인 양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그 옆에 로스코 작가의 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제는 무제의 노랑 오렌지, 노랑 밝은 오렌지, 노랑과 주황, 빨강의 물감을 넓게 칠하여 캔버스 전체를 색채로 뒤덮은 작품입니다. 보는 이는 작품의 강렬하고 순수한 색채에 감동받게 됩니다. 로스코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 3차원의 공간감이 주는 착시 효과를 거부하고 순수한 색과 면의 추상이 주는 새로운 효과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색, 면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평면성 자체를 추구함으로써 순수한 시각의 미술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회화의 표현 요소와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화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점, 선, 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점은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집합과 합대, 위치만 있는 조형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선은 모든 표현의 출발, 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형과 덩어리를 암시하기도 하죠. 면은 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자, 형은 자연형,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말하고 반추상형은 작가의 개성에 따라 변형, 단순, 과장하여 표현합니다. 야수파, 입체파, 표현파가 있습니다. 추상형은 자연의 형상을 떠나 창조된 형태입니다. 구체적 형상이 아닌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하학적인 형과 차가운 추상, 우연적인 형, 그리고 뜨거운 추상으로 나뉩니다. 자, 색으로는 고유의 색이 있습니다. 고유의 색은 자연이나 인공물 본래의 색이 있고, 인상의 색에서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인상파라고 합니다. 그거를. 창조의 색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주관적인 색입니다. 그리고 그 파에서는 야수파, 추상파, 입체파가 있습니다. 자, 명암에서는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합니다. 명암 표현에 따라 사물의 실제감과 이체감이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양감으로는 물체의 부피나 무게감 등 나타내는 덩어리 감을 말합니다. 명암에 의해 표현되죠. 자, 질감은 물체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색조는 또 다른 말로 톤이라고도 합니다. 색의 연하기와 진하기, 그리고 밝기와 어둡기에 따라 화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공간감에서는 화면에서 느껴지는 넓이와 깊이의 느낌이 있고 원근감에 의해 나타납니다. 원근감에 있어서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원근감이라고 합니다. 자, 회화 표현의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평면의 조형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면의 조형 요소에서는 점선면형 색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을 해줬죠. 점선면색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점은 조형 요소의 최소 단위로 점의 크기나 모여있는 방향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공간에서 위치의 값을 가지며 점의 확대로 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면이 형성이 됩니다. 배열에 의해서 입체감과 공간감이 만들어집니다. 선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형 요소로서 움직임과 사물의 외곽을 구성하여 윤곽성을 나타냅니다. 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은 경직, 명료, 단순, 남성적이고 수직선은 고결, 희망, 상승감, 긴장감이 표현이 되며 수평선은 평화, 정지, 안정감이 표현이 되고 사선은 동적, 불안정, 속도감이 표현이 되며 곡선은 우아함, 매력적, 모호함, 유연함, 복잡함, 섬세함, 동적이 표현이 됩니다. 기하곡선은 이지적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자유곡선은 자유분방함과 풍부한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포물선은 속도감이 표현이 되죠. 자, 다음 면은 선의 이동에 따라 폭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지는 조형 요소로서 넓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공간으로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 다음 형은 면과 면이 만나 사물의 모양이나 생김새, 덩어리를 나타내는 조형 요소입니다. 그리고 색은 물체의 표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의 눈에 지각되는 것으로 유채색과 무채색이 있습니다. 색의 속성에는 색의 종류인 색상, 밝고 어두운 정도인 명도, 그리고 맑고 탁한 정도인 채도가 있습니다. 자, 회화의 표현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일은 미적 관계의 결합이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는 크기나 형태, 색채 등을 모두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은 두 개 이상의 요소에서 부분과 부분과 전체 사이의 시각적 안정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동은 통일성을 전제로 한 동적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리듬은 말 그대로 리듬은 반복과 규칙적으로 연속되는 운동입니다. 자, 대칭은 좌우 또는 상하가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대칭이라고 합니다. 막 대칭 나갔다 뭐 나갔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도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의 비율에서 느껴지는 조화라고 합니다. 강조는 어떤 주변 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요소입니다. 조화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 각 요소가 통일된 전체로서의 어울림을 말합니다. 자, 회화의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현 기법에서 마블링은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으로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물에다가 마블링 물감을 뿌려주게 되면은 마블링 물감은 기름이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습니다. 물과. 그래서 마블링 작업을 할 때는 물 위에 물감을 여러 가지 색, 자기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색들을 뿌려 놓고서 A4 용지나 도화지 같은 거를 넣었다가 빼면은 종이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마블링은. 자, 데칼코마니는 물감을 종이에 짜고 이제 본인들이 물감들이 표현한 대로 반만 짜는 겁니다. 반만 짜가지고서 반을 접었다가 펼치면은 대칭에 맞게 똑같이 얻어내는 기법입니다. 자, 드리핑은 이 드리핑을 드리핑이라고 하지만 드라핑이라고도 합니다. 드라핑은 화면에 이렇게 뿌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흘리거나 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태우기는 이제 뭐 성냥이나 뭐 불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태웁니다. 태워서 생기는 외곽선과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스크래치는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스크래치는. 자, 검은색 본판을 칠하기 전에 그 뭐 여러 가지 색깔, 밝은 여러 가지 색깔들을 스케치북에다가 다 칠합니다. 칠해놓고 검은 색깔로
쭉 칠해줍니다. 칠해진 상태에서 뭐 이쑤시개나 날카로운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래치 내주는 것을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짙은 색을 칠하고 그 위에 크레파스로 칠한 후 의도한 대로 긁어내는 방법.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프로타주는 요철이 있는 물체 위에 문질러 무늬를 떠내는 기법.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동전을 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깔아서 연필로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전 모양이 나오겠죠. 그거를 프로타주라고 합니다. 콜라주는 연필만이 아닌 실, 종이, 모래, 천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자, 모자이크는 뭐 색종이, 기본적으로 색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각으로 잘라가지고 찢어서 붙이거나 가위로 해가지고 잘라서 이제 붙이는 거죠. 색지나 돌, 금속, 두개껍질, 생유리 등으로 붙여서 형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베틱은 크레용, 양초 등으로 그림을 그린 후 수채 물감으로 효과를 냅니다. 스텐실은 형태를 오려놓고 그 속에 물감을 채워넣는 파나 기법입니다. 드로잉의 종류에는 제스처 드로잉은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보다는 소재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드로잉입니다. 윤곽선 드로잉은 명암을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선을 포착하고 선으로만 면을 표현하는 드로잉입니다. 소묘의 종류에는 크로키. 첫 번째 크로키는 인물이나 동물 등 움직이는 대상의 동세나 특징을 잡아 간략한 선으로 빠르게 그리는 그림으로 선에 강약을 입체감과 양감 명암을 암시합니다. 자,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가면은 이제 모델 앞에다 두고서 이제 크로키 수업이란 걸 합니다. 자, 크로키는 뭐냐? 시간을 뭐 몇 분 짧게 그냥 뭐 1분을 줄 때가 있고 3분을 줄 때가 있고 5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짧게 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세를 빠르게 스케치를 하고 또 다른 자세에 스케치하고 스케치하는 방법들을 크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대상 이제 자세의 특징을 빨리 뽑아내서 이제 빠르게 그려야 되는 거겠죠. 크로키 작품은. 자, 스케치는 크로키와도 비슷하지만 이거는 시간을 또 오래 투자를 해서 대상의 특징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구도와 형태를 그리는 그림으로 습작, 에스키스, 이제 에스키스는 밑그림입니다. 데생이나 크로키의 구별 없이 소묘 전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자, 정밀묘사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이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리는 그림으로 형태, 비례, 원근, 명암은 물론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그립니다. 자, 네 번째 데생으로는 데생의 골격이나 윤곽, 명암, 운동감 등 주로 그리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모든 단색으로 그려진 그림을 말합니다. 자, 소묘의 재료로는 연필, 펜, 목탄, 콩테, 붓이 있습니다. 자, 연필은 힘이 단단하기에 따라서 9H부터 HB, 8B까지 있으면 미술용으로는 거의 B 계열의 연필 사용합니다. 거의 4B를 많이 사용하죠. 자, 펜은 날카롭고 예리하여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딱 펜은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거친 느낌도 주죠. 자, 목탄은 수세 일종으로 명암 표현이 부드러워 소묘에 알맞고 잘 지워집니다. 완성 후에는 정착액을 뿌려 보관합니다. 완성 후에는 정착을 뿌리지 않으면은 이 목탄은 이제 나무를 태워서 숯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묻어나고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 후에는 정착액을 항상 꼭 뿌려줘야 됩니다. 콩테는 연필보다 부드럽고 목탄보다는 단단한 것으로 진하고 부드러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붓은 선의 굵기, 농도, 번짐 효과가 자유롭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 정물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물화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대상들, 꽃이나 과일, 물건 등을 앞에다 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구도에 맞춰서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특징은 소재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워서 구도 학습에 좋습니다. 대상을 보는 방향, 눈높이의 변화, 원근 등이 화면 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씩 이렇게 놓고서 배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거는 더 크게 그려줘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작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정물화에서 주로 쓰는 구도입니다. 삼각형 구도. 균형이 잡혀 안정감을 줍니다. 역삼각형 구도. 역동감이 느껴집니다. 마른 목골 구도는 변화와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형 구도는 원만한 통일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화는 개념, 인물의 표정이나 자세에 따른 생생한 운동감, 그리고 인체 부분의 아름다움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특징으로는 인물화는 그림의 사용 의도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다양합니다. 전체적인 특징, 비례, 동색, 양감, 균형 등을 살려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형태의 특징을 단순화 또는 과장, 변형시켜서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인물화 종류에는 첫 번째 자화상. 자화상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초상화는 사람의 얼굴을 담게 그린 그림. 나체화는 누드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옷을 벗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차교화는 이제 말 그대로 옷을 입은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군상화는 여러 사람들이 한 화면에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인체 부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상화는 머리와 얼굴 부분을 그린 그림, 흉상화는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린 그림, 반신상화는 머리부터 허리 윗부분까지 그린 그림, 전신상화는 몸 전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인체 자세에 따른 분류는 입상화는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좌상화는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와상화는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풍경화는 주변의 모든 풍경을 소재로 하여 구도, 원근감, 광선의 방향, 형태, 색채의 표현 등에 주의하여 그립니다. 풍경화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구도, 수평선 구도, 수직선 구도, 대각선 구도, 호선 구도가 있습니다. 수평선 구도는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넓은 느낌이 듭니다. 수직선 구도는 엄숙함과 상승감, 긴장감을 주고, 대각선 구도는 원근감과 집중감을 느낄 수가 있고, 호선 구도는 원근감과 운동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풍속화에서는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현실, 그리고 생활과 풍속 등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옛날 우리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많이 그렸던 그림들이죠.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몽도, 김득신, 신윤복 등이 있습니다. 자, 민화는 정통 회화의 조류로 모방을 하여 생활 공간의 장식을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말합니다.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유행하였고, 서민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양식과 관습 등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습니다. 장식 장소와 용도에 따라 화두영모도, 어해도, 작호도, 십장생도, 산수도, 풍속도, 고사도, 문자도, 책가도, 무속도 등으로 나뉩니다. 자, 추상 표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상 미술은 구체적인 형태의 묘사에서 벗어나 사물의 느낌이나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형태, 색채, 질감 등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 표현하는 미술을 말합니다. 차가운 추상은 작가의 느낌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선과 면에 의한 비례, 아름다운 색채의 조화 등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구성과 화면의 질서를 표현한 작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몬드리안 작품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뜨거운 추상에서는 작가의 느낌이나 감정을 강조하여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여 서정적 추상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 작가 작품이 떠오르죠. 자, 이제는 평면을 봤으면은 입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체, 공간 속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 펴주세요. 55페이지. 5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작품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제적인 공간 표현. 3차원의 공간에서 실제적인 부피를 갖는 조소 작품은 선과 면, 양감, 재질감, 공간 등의 표현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조소 작품은 다른 미술 작품에 비해 양감과 공간감이 중요한 표현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소 작품을 제작하는 때에는 중력과 역학, 재료 공간 등을 고려하여 구조를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합니다. 자, 이채연 학생 작품의 질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주는 달리고 있는 인체의 모습을 소조로 표현한 작품으로 강한 동세와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의 공간과 함께 허위 공간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자, 그 옆에 김민정 학생의 명중 켄타로스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벽과 수렵도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를 소재로 하여 만든 소조 작품입니다. 말과 인체의 동세와 균형, 비례를 고려하여 철사를 뼈대를 세우고 조형점토로 살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말의 안정감 있는 동작과 인체의 역동적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감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 밑에 보테로 작가의 새의 작품을 볼게요. 새의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치 튜브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부풀려진 느낌의 독특한 양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물과 동물들을 소재로 가장된 양감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보테로 특유의 위트와 유머가 느껴집니다. 자, 그 밑에 이재호 작가, 우리 한국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죠. 이재호 작가는 0121-1110은 114031이다. 이 작품은 자연의 소재에 돌을 하나하나 묶고 매달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끈기 있게 작은 돌을 반복 배열하여 추상적이면서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돌이라는 재료 자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자연 재료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옆에 신영준 작가의 그린 비너스는 정크아트 공모전 수상작으로 숟가락과 젓가락 활용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는 인류의 풍요로움만 채우지 말고 부족해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할 때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의문의 작품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며 그린 비너스의 창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자, 조소의 의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소는 조각과 소조를 모두 포함하는데 일방적으로 3차원의 입체 예술을 통틀어 조각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입체적인 재료들을 3차원의 공간의 입체로 아름다운 형태를 표현하는 조형 활동으로 소조와 조각을 나눕니다. 자, 조소의 조는 조각, 그리고 조소의 소는 소조라고 얘기합니다. 조소의 조각은 단단한 재료를 깎아가며 형태를 만든 것으로 나무, 돌과 같이 단단한 재료를 주로 사용하나 석고와 같이 쉽게 깎이는 재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조는 찰흙이나 석고, 지점토 등 무른 재료로 붙여가며 형태를 만듭니다. 쉽게 수정할 수 있어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고 만든 작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테라코타, 브론즈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조소의 특징에서는 실제적인 부피를 가지며 공간 속의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형 활동입니다. 양과 공간을 중시하는 공간 예술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감과 재질감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에서 입체성은 회화가 평면적인 예술이라면 조소는 공간 속의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순수성은 실용적인 기능과는 거리가 먼 순수 예술입니다. 재료성은 공간 속에 실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소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조소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각은 재료의 외부를 내부로 깎아 들어가면서 표현하는 게 조각이라고 합니다. 소조는 재료를 내부에서 외부로 붙이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1번 소상, 점토상은 찰흙으로 만든 것이고, 테라코타는 찰흙으로 만든 후 초벌구이한 것이고, 브론즈는 찰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석고로 형을 떠 그 안에 청동을 녹여 부어 굳혀 만든 것입니다. 석고상은 찰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석고로 형을 떠 그 안에 석고액을 부어 굳혀 만든 것입니다. 모르타르상은 찰흙으로 만든 틀에 모래와 물을 섞은 시멘트를 부어 만든 것입니다. 자, 환조는 완전 입체의 형태로 사방에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는 평면 위에 양감을 나타낸 것으로 앞쪽에서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살 붙임에 따라서 저부조, 중부조, 고부조로 나뉩니다. 그걸 릴리프라고도 합니다. 투조는 부조의 여백을 뚫어 파는 방법과 평평한 면을 뚫어 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조는 평면에서 안으로 파서 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윤곽선 부분을 팝니다. 선조는 부조의 평면 위에 음각 또는 양각의 선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시시대 벽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 부위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얼굴 부분만 표현한 것이고, 두상은 목 윗부분을 표현한 것, 그리고 흉상은 머리 위에서 가슴까지 표현한 것이고, 반신상은 머리에서 허리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허리를 기준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상으로 나뉩니다. 전신상은 몸 전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르소는 머리와 팔, 다리를 생략하고 몸통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등신상은 부위에 관계없이 실제 인물과 같은 크기의 조소상을 뜻합니다. 군상은 2인 이상을 표현한 작품을 얘기합니다. 자, 자세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상은 앉아있는 모습, 와상은 누워있는 모습, 입상은 서있는 모습, 반가상은 한 발을 무릎에 얹고 걸터앉은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는 우리 부처님 상 알죠? 그거를 반가상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소주의 특징은 찰흙과 같이 부드러운 재료를 안에서 밖으로 붙여가며 만든 겁니다. 재료로는 찰흙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 석고, 지점토, 유토, 시멘트 등이 사용됩니다. 먼저 대상을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한 다음 덩어리, 빌의 움직임 등 유의하여 뼈대를 만든 후 살을 붙여 완성을 합니다. 소주의 용구로는 녹근, 삼각주걱, 소주주걱이 있습니다. 또 헤라도 있습니다. 소주의 제작 과정에는 구상 스케치를 한 후 모델을 잘 관찰하여 사방에서 본 모양대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뼈대를 만들고 작품의 크기, 모양을 생각해서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강 기본적인 살을 붙여내고 그 다음에 전체 형태를 만들고 세부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조각의 특징으로는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 안으로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 재료로는 석고덩어리, 나무, 발포 석고, 돌비누, 얼음, 동물의 뼈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조각은 덩어리를 깎아서 표현하므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덩어리의 전체적인 형태를 생각해가며 표현합니다. 조각의 연구로는 꿀, 나무망치, 정, 쇠망치 등이 있습니다. 자, 조각의 순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강 깎고 세부 정리하고 조각 완성입니다. 재료의 전후, 좌우, 윗면에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립니다. 형태 부분을 크게 전체적인 덩어리를 깎아내주고 다시 한번 그 위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동세, 표정 등의 느낌을 살려가면서 세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사포질이나 글라인더 작업을 해서 다듬어서 깎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조수의 표현 요소로는 양감이 있습니다.
양감은 조소 작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무게나 덩어리의 느낌을 말합니다. 공간감은 작품이 차지하여 생기는 공간과 작품을 둘러싼 주변 공간 등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말합니다. 작품 자체의 조형적 공간과 작품이 놓이는 주위의 물리적, 입체적 공간이 있습니다. 동세에는 인물이나 동물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이나 방향감을 말하며 작품에 생명력을 줍니다. 자,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움을 말하며 무게의 균형과 부피의 균형 등이 있습니다. 비례는 선의 길이, 비례, 면의 비례, 덩어리의 부피 비례 등이 있습니다. 재질감은 재료에서 느껴지는 촉각적 특징과 작품 표면의 처리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조수의 표현 방법에서는 자연형,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반추상형은 1번 변형, 자연을 관찰하고 주관에 따라 대상을 변형하여 표현합니다. 2번 과장에서는 특정 부분을 관찰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단순화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형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지 않은 순수한 주형 요소만 표현하는 미술로 기하학적 추상과 서정적 추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크아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정크아트에서 정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긴 폐품, 쓰레기, 잡동, 산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작품을 정크아트라고 합니다. 정크아트는 갖가지 폐품을 만들어서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 출발한 표현 기법으로 이제 문화예술에게서도 하나의 흐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된 소재로 활용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해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정크아트의 시작은 로버트 라우션버그 콤바인 페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평면과 입체 경계를 넘다. 여기서 바그너 작가의 빅플레이 작품 한번 볼게요. 이 빅플레이어는 폴리아미드 소재의 와이어 조각에 형상과 벽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어우러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3D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만든 입체 형상에 빛을 비춰 실제 형상과 그림자 이미지가 융합된 초현실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장승효 작가의 크라잉 시트 한번 볼게요. 크라잉 시트는 입체적 형태로 만든 뼈대 위에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을 콜라주 방식으로 오려붙여 제작한 개 형상물입니다. 다양한 사진의 평면 이미지들이 새롭게 재구성되어 3차원 입체로 변환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홍성철 작가의 스티링 미러를 한번 볼게요. 스트링 미러는 사진을 각각의 고무줄 위에 프린트한 뒤 고무줄을 프레임에 연결하여 전체가 인지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고무줄을 기본 단위로 작품 전체를 구성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재료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야마시다 구미의 구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평면 재료인 알루미늄을 계획에 따라 재단을 하고 여기에 조명을 비추어 그림자를 형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림자가 없을 때에는 벽면에 설치한 알루미늄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조명을 비추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형상이 공간 속에 나타납니다. 비물질인 그림자가 작품의 중요한 표현 요소가 되어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면과 입체 경계를 넘다에서 최근 미술 작품에서는 평면과 입체가 서로 혼재가 되어 나타나거나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들 했고 오늘도 항상평가는 없으니 강의만 듣고 수강 확인방에다 댓글만 남겨주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